네, 1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 어떤지 먼저 볼게요. 어, 정말 완전 전형적인 재회 마인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상대방 속마음은 말 그대로 좀 절망감, 그리고 그냥 당연히 생각도 많으시고, 그러면서도 반반의 마음이에요. 이게 어떤 게 반반이냐면, 약간 자존심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먼저 연락을 할까 아니면은 내가 그냥 기다릴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떠한 그러니까 이거를 심보라는 단어는 많이 어울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나는 아 괜찮은 척 할 거야. 나 아무렇지 않아. 나 가만히 있을 거야. 뭐 너가 보고 싶으면 먼저 나한테 연락을 하던지라는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도 다시 치근해져서 아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내가 계속 이렇게 답 없이 그냥 걸어가다 보면은 이대로 끝나겠지? 뭐 그냥 뭐 변화가 없을래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다시 아 그래 내가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내가 이 사람을 한번 천천히 기다려 보자. 막 이런 식으로 좀 혼란스러워요. 당연히 헤어진 만큼. 헤어진 직후에 다들 혼란스럽죠. 뭔가 내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가 다시 아니야. 또 이랬다가 반복하잖아요. 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님에 대한 어떠한 감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만약에 4번님을 안 좋아했거나 이게 뭔가 정말 감정적으로 정리가 완벽하게 된 상황이다 그러면 요렇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뭔가 지금 1번님이 원하는 리액션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본인의 자존심 하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약간 좀 내가 먼저 다가갈래, 내가 먼저 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하다가 자꾸 브레이크 걸리는 거. 근데 혹시나 1번이 나에게 먼저 할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백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대방 시점에서 이 상대방은 헤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한번 볼게요. 음, 헤어진 이유에서 보여지는 것은 어, 뭔가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물론 감정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건 상대방 시점이잖아요. 상대방 시점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감정보다도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내가 4번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다. 뭐 잡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헤어지자고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대방만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저는 이거를 1번님에게 제대로 공개를 안 한 느낌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이것을 내가 굳이 미주알 고주알 하나부터 열 끝까지 1번에게 전부 이야기를 해서 1번에게까지 어떠한 부담이라든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상대방은 분명히 좀 약간 현실적인 문제? 근데 이게 남들에게 말을 못할 거라고 하거든요. 일방적으로 남들에게 말을 못하는 어떤 상황이 있거나 그냥 상대방이 굳이 이거를 말해주고 싶지 않다. 뭐 쪽팔리다. 알려주고 싶지 않다. 뭐 말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1번님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셨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번님은 아, 그 사람이 나에게 소홀해서 그런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상대방은 애초에 그 소홀했던 이유 자체가 따로 있었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냥 상대방은 뭐 피곤했어. 그랬어. 나 원래 이래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을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생각이 깊으셨고 뭔가 되게 많은 혼란과 어떤 걱정 속에서 괜찮은 척을 하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1번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 추측하고 있는지 볼게요. 음, 여기서 보여지는 부분은 뭔가 상대방은 본인이 그거를 알고 있어요. 1번님이, 그러니까 제가 상대방 빙의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1번은 내가 완전히 독불장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자기만 생각한다고 생각할 것 같고, 그래도 나 자체를 미워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 못해준 거 알고 있고, 내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표현도 잘 없고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지금 본인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좀 심각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뭔가 두 분이 지금 헤어진 관계인데도 1번님이 자신을 막 증오하거나 싫어하거나 뭔가 잊으려고 이렇게 막 발악을 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어, 두 분은 확실히 뭔가 이렇게 아무리 감정인 게 섞여 있어도 진짜 와, 이 사람 너무 싫다. 나 진짜 너 같은 거랑 다시는 안 봐. 이런 식으로 헤어지신 분들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고 굉장히 간략한 그러니까 저는 상대방이 뭐 약간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도 굉장히 워낙 좀 성숙하시고 생각이 많고 그냥 나이가 많아서 성숙하다라기보다도 이분의 나이가 어떻든 그냥 그 또래분들보다 월등히 성숙하시다. 상당히 정신적이고 너무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하고 연애를 하시는 분은 분명히 고민이 생기고 그 고민이 정말 웬만하면 다 똑같거든요. 너무 표현을 안 한다. 나 좋아하는 거 맞는지 헷갈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감정이 드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케이스가 지금 1번님 쪽의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면 영상 시청 후에 바로 다음에 상대방이 1번님에게 할 행동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음, 아, 이분은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확실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자기가 진짜 살면서 역대급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어도 내가 지금 무언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야? 그러면 나는 얘랑 잠깐 헤어질 수 있어. 하시는 분 같은 느낌? 굉장히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성적이고 냉철한 성향이 굉장히 강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상대방이 지금 헤어진 이후잖아요. 지금 현재 헤어진 상태인데 한 번 진짜 바닥을 찍으시는 어떠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번 굉장히 힘드실 것 같고 본인도 이렇게 힘들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번님과의 뭐 헤어짐에서도 나오는 감정이겠지만 그것보다도 본인의 개인적인 그 사정, 이 상대방이 1번님에게 정말 제대로 정말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지 않은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엄청 힘들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애초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자체도 내가 지금 이러한 일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해결되고 나면은 1번에게 다시 다가가야겠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영상 시청 후에 1번님에게 할 행동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다가온다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한다. 1번님에게 다가와서 그냥 뭐 어물쩡 약간 쭈뼛쭈뼛거리는 그런 게 아니라 나랑 재회하자. 나 이제 괜찮은 상황이 됐어. 내가 이제는 널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좀 확실하게 뭔가를 단정 짓게 된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어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 1번님이 듣기에 굉장히 기쁜 소식, 뭔가 이렇게 해소가 됐다, 해방이 됐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보여지는 부분은 상대방은 전체를 오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소식을 가져올 때도 완전 아무렇지 않았던 것처럼 나 별로 힘들지 않았어. 제가 말했잖아요. 이 상대방이 힘든 경험을 하게 되실 수 있다고. 근데 그런 티를 전혀 내지 않고 그냥 뭐 나름대로 나 나름대로 지냈지 이렇게 완전 포커페이스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뭐 그 이유는 뭐 1번님에게 네가 몰라도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굳이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이 사람에게 내가 알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 그 원래 사람의 어떤 성향인 것 같아요. 1번님 한정이라기보다도 뭐 정말 힘든 고민거리가 있어도 친한 친구한테 막 하소연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했을 때 내가 뭐 얘기했을 때 뭔가 해결이 되는 건 실질적으로 없잖아. 약간 이런 생각으로 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연인 관계였던 1번님에게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상대방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기쁜 마음으로 다가왔을 때, 1번님의 속마음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1번님의 속마음은, 확실히 입장이 좀 그래요. 약간 1번님은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번님의 어떠한 뭐 일이라든지 일상 같은 것이 힘들다라기보다는 이미 늦었어. 이제 와서라는 감정이 좀 드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상대방이 다가올 때쯤에는 1번님에게 애매한 어떤 다른 이성이 있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도 보여지고 있고, 1번님이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을 만나면서 지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내가 얘랑 다시 재회를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 이 사람이랑 내가 다시 만난다고 해서 나의 존재감이 생길까? 나의 뭐 내가 정말 만족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까 상대방이 그렇게 1번님에게 단도리를 하듯이 막 단정 짓듯이 내가 다시는 뭐 그러지 않을게 라든지 이제는 뭐 너의 의견을 내가 다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할게 라든지 아니면은 2번 다시 뭐 그럴 일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1번님에게 굉장히 어떤 굳건한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가 다가갔는데도 1번님의 리액션이 분명히 좀 두리뭉실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와서 뭔가, 뭐, 연락이 오면은 받긴 받는데 별로 흥미없는 듯한 그런 모습 있잖아요. 1번님의 모습이 좀 그런 모습일 수 있다. 이러한 좀 속마음을 가지게 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어요. 뭔가 앞으로가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있겠지만 특히 결혼 정년기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지금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는 건데 이러한 문제가 계속 있어서야 이거 되겠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지치잖아요. 이 사람이 좋긴 좋아도 좋은 거랑 별개로 인간은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데, 응? 그거 생각했을 때 진짜 내가 이 사람을 믿고 가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면 이 상대방 행동이 이러한 상대방의 행동에 1번님이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번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 해주고 있어요. 일단 카드는 재회를 하라는 쪽에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거기에 조금 더 힘을 붙여주는 듯한 느낌. 근데 분명히 그건 있어요. 상대방과 금전적인 부분이든 현실적인 부분이든 좀 뭐라 해야 되지? 1번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뭐 무시하거나 뭐 대충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 않지만은, 제가 보여지는 건 약간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상대방과 뭔가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아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좀 짙은 계획이 없어도 일단은 상대방과 관계를 진전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1번님이 막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 사람을 당장 받아주지 않아도 두 분은 어차피 다시 만나게 되실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다시 재회할 수밖에 없는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약간 동반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뭔가 이렇게 하트 뿅뿅 이렇게 귀엽고 알콩달콩한 그런 느낌보다도 그냥 같이 갈 사람, 말 그대로 배우자 같은 느낌 있잖아요. 좀 두 분이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카드는 1번님이 뭔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또 다시 불안해지거나 감정적으로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셔도 그것과는 별개로 일단은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유지를 시키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관계, 앞으로의 관계에 있어서 1번님에게만 필요한 조언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감정적인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어떤 연인 관계의 그런 거잖아요. 연인 관계면은 감수성에 대한 부분이 더 발달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고. 근데 이제는 1번 님이 물론 감성적인 것도 너무 좋다 이거예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경우의 수 많이 생각하고 뭐 그런 것도 좋은데 그런 모습도 좋지만 약간 1번 님의 어떤 마음을 조금 더 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1번 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하고 수용적인 어떠한 마인드 같은 것, 굉장히 차분한 마인드 같은 것은 좋지만은 거기서 조금 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활동적인 생각이라든지 약간 1번 님의 슬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이제 얘가 가장 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는 카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1번 님에게 가장 좋은 그냥 베스트가 무엇이냐라고 제가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상대방과 관계는 유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칠 수 없으니까 관계 유지하시는 건 좋은데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이랑 관계를 유지하되 자꾸 이 사람이랑 나는 하나야.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알아야 돼. 뭐 우리는 이렇게 만난 이상 너는 나고 나는 너야. 막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가 지금 요 세 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는 일방적으로 1번 님만 생각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뭐 상대방을 걱정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도 배우자의 마음이겠지만은 조금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거. 감정적인 부분도 좋지만 그 부분보다는 정말 1번 님의 마음을 열고 내가 정말 뭔가를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약간 이런 생각 같은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너무 슬프다 하신다면은 그냥 우시는 게 나아요. 그 울음을 참는 거, 뭔가 내가 꾹꾹 눌러 있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왜 슬펐는지, 그 인간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슬픈 건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아, 내가 요거였구나 알아차리면은 그때부터는 근데 생각해보니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지? 이 사람은 반대로 어떨까? 이 사람은 나와 별개로 굉장히 잘 살아가고 있는 건데 왜 나만 이런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부부 관계든 연인 관계든 서로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하나야라는 것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뭐 내가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강해지면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1번 님의 어떤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적인 부분은 매우 좋고 그것은 정말 장점이지만은 그것에 너무 빠지면은 1번 님의 상황에 좋지 않다. 1번 님이 좀 슬퍼하시거나 그런 게 더 강해질 수 있다. 정말 이성적으로 나에게 이득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라는 약간은 감성적인 부분보다도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가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리고요. 1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2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지금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현재 상대방 속마음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뭔가 생각도 굉장히 많고 우울한 감정이라든지 걱정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2번님을 생각하면 안쓰럽기도 하고 만약에 재회가 안 된다고 해도 2번님과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아는 사이로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착잡하고 뭐 후회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계속 뭔가 생각이 나는 그러니까 생각은 나는데 결정을 짓는다라거나 계획이 또렷하게 세워지는 게 아닌
말 그대로 되게 좀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계속 머릿속에 생각은 난다. 좀 이런 상황이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지금 상대방 시점에서 우리 둘이 왜 헤어졌다고 생각하는지, 헤어진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 시점에서 헤어졌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약간 뭐 이렇다 할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도 좀 밍숭맹숭하게 생각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일방적으로 누구 하나가 떠났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게 2번 님일 수도 있고 상대방뿐일 수도 있는데, 상대방은 어찌 됐든 뭔가 누가 떠났든지 간에 한 명이 부족해서 그 한 명을 보고, 아니다. 한 명이 너무 대단해서 그 한 명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어.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 같아.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너무 비루한 사람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면서 나머지 한쪽을 떠나게 됐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상대방 시점에서는 그 두 분의 관계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동일하다, 우리의 어떤 무게 저울은 같다라기보다는 한 명은 굉장히 뭔가 잘났고 예쁘고 멋있고 뭐 능력이라든지 피지컬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괜찮다면 나머지 한 명은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지 않은 쪽이 멋있는 쪽을 보고 '나는 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 같아.'라는 어떠한 좀 자기 혐오적인 생각을 하게 되시면서 나머지 한쪽을 떠나게 되신 거라고, 그런 이유를 생각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2번 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이 추측하고 있는 모습은, 일단 제가 상대방 빙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2번은 아마 내가 어쩔 수 없이 떠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2번 님 시점에서는 너 그래 가라. 나는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좀 이런 마음일 거야. 즉 상대방 시점에서는 내가 가더라도 2번도 나를 딱히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내가 가도 그렇게 막 아쉬운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결론적으로 상대방은 지금 2번 님의 속마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고, 상대방만의 약간의, 물론 이게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좀 피해망상 같은 거를 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뭔가 상대방이 알고 있는 사실이랑 진짜 실제랑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뭔가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가 굉장히 애매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뭔가 2번 님이 자기 때문에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힘들다가도 '아 됐어. 나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좀 이러다가도 좀 이 두 가지 상황을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2번 님이. 근데 좀 약간 전체적으로 되게 애매하게 나오고 있어요. 뭔가 더 봐야 알 것 같은 느낌? 상대방이 뭔가 자신을 비하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2번 님 쪽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하하는 상황? 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 두 분 중에 한 명이 약간은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그러면 일단 지금 2번 님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그 후에 상대방이 2번 님에게 어떠한 행동을 할 건지 이거를 일단 봐볼게요. 어떠한 행동을 할까? 제가 보기에는 뭔가 그 비루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2번 님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상대방에 비해서 2번 님이 진짜 뭔가 모자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일 수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정말 뭐 어떤 금전이라든지 외모의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상대방은 그러한 이유를 2번도 알고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2번님이 생각하기에 진짜 말 그대로 2번님이 뭔가 잘못하신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일단 다음 행동에서 보여지는 상대방의 행동이 뭔가 좀 뻔뻔해요. 그러니까 헤어진 관계 같지가 않고 마치 이 모습은 그냥 굉장히 옛날에 아주 친했는데 오랜만에 연락을 하는 모습, 굉장히 밝게 야, 너 잘 지냈어? 이렇게 밝게 연락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뭔가 상대방은 자기가 언제든지 이번님에게 와도 이번님이 자신을 잘 받아줄 거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나라면은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라는 약간의 잘난 척 모먼트도 조금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 아까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되게 스멀스멀 보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신 다음에 상대방의 할 행동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번님에게 연락을 한다고 해도 뭐 쭈뼛쭈뼛거리거나 보통은 되게 어색해하거나 아니면 연락 자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님의 그냥 대놓고 다가오는 듯한 느낌? 너무나도 밝고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근데 그게 뭐 태연한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무렇지 않아서 이번님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이번님의 속마음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아, 2번님 시점에서는 일단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2번님은 내가 요거를 이 사람을 받는 게 맞나, 이 사람을 뭔가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고 내가 이렇게 스멀스멀 풀리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상대방과 막상 대화를 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다가와서 나에게 어떠한 뭐 행동을 하고 말을 건네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약간 다시 마음이 약해지는 듯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감정에 대한 부분이 다시 깨어난다, 살아난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어, 모든 분들의 상황이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겠지만 저는 뭔가 이 관계에서 굳이 갑을을 정하자면 자꾸 상대방이 갑의 포지션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상대방의 행동에 이 관계를 위해서 이번님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볼게요. 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는 확실히 2번 님이 너무 상대방에게 오냐오냐 해 주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2번 님이 이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라는 부분인데 뭔가 노력해라, 밝게 상대방을 막 두 팔 벌려 환영해 줘라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무게감을 잡고 너가 아무 때나 온다고 나는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야라는 약간 철벽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2번 님이 상대방과 다시 재회를 하더라도 '아 정말 이 사람이랑 나랑 이제 다시 세기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구나. 이 사람은 나만 사랑할 거고 내가 이 사람을 다 이렇게 맞춰 주고 정말 우리가 다시는 헤어지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라는 모습보다는 뭐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냥 만나는 거지 뭐. 뭐 진짜 연애나 이렇게 만나는 거 사랑 자체가 뭐 대수인가? '그냥 만나면 만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2번 님도 약간은 미묘하게 좀 이기적인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뭔가 노력을 한다라기보다는 네가 먼저 왔으니 나는 그냥 이득이네. 그래 내가 너를 받아주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받아줄게. 이거를 말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번님 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부분이고 확실히 상대방을 뭔가 이렇게 쉽게 받아주거나 오냐오냐 하는 모습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이번님이 원래는 상대방이 연락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연락을 엄청나게 빠르게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슬슬 연락에 텀을 두는 정도? 좀 그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무게감, 약간 보수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관계에서 2번 님에게만 필요한 조언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이것은 이제 오로지 2번 님에게만 필요한 조언인데 계속 뭔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어 2번 님에게는 본인의 힘과 권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이 관계에 주권을 잡아야 한다. 2번 님의 가치를 기억해야 한다. 이 관계에서 주인공은 2번 님이어야 한다. 선미 원더걸스 멤버분 중에 선미님의 주인공이라는 노래를 꼭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선미님께서 우리 관계의 주인공은 늘 너였어.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노래에서 마치 여지껏은 그 선미님의 포지션을 2번 님이 맡은 듯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2번 님이 뭐 쪼그라들거나 상대방을 다 받아주거나 막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지금 2번 님의 모습을 2번 님의 모습을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2번 님의 감정 같은 것을 전부 공개를 해야 한다. 다 뭐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 같은 거 숨기지 않고 이거 하면 상대방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2번 님에게도 이 관계에서 주권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2번 님의 진짜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숨기는 거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2번 님이 이 관계를 여태까지 이어오시면서 2번 님의 힘이 조금 빼앗겼거나 빼앗겼을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갑을이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이 정말 아닌데 굳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꾸 갑의 포지션이 상대방인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근데 여기 조언 카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진짜 어떤 사랑하는 관계에는 갑을이 없죠. 마치 소울메이트 그냥 어떠한 이 사람이랑 나랑 정말 잘 맞고 같이 있으면 힐링된다 하는 그러한 파트너십이 정말 좋은 사람과의 어떤 뭐 연결, 관계이다, 만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렵지 않아요. 2번 님이 그냥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계의 주권을 잡는 거, 2번 님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만 2번 님이 정말 약간만 바꿔줘도 이 관계는 정말 두 분이 어떤 정말 말 그대로 로맨틱한 관계, 아주 좋고 긍정적인 관계,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다. 서로에게 잘하고, 음, 그렇게 정말 영혼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분의 어떤 만남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님 스스로도 그 사람만큼 중요한 사람이다. 그 사람보다 더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하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뭐 친구라든지 가족, 어떤 인간관계도 굉장히 그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조언 카드가 이렇게 광활하게 나왔는데 분명히 저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막상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제가 약간 맞춰주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거의 내용이 좀 그쪽으로 많이 쏠려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2번 님은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2번 님에게 원하는 것 또는 원하는 관계가 어떤 방향성인지 이것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보여져요. 상대방이 뭔가 부정적으로 뜨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자꾸 2번 님을 지켜보려고 하는, 뭔가 내가 더 파악하려고 하고 더 스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꾸준히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어떤 열정의 정도를 생각을 했을 때는 2번 님이 그게 더 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어떤 모습에서 보여졌던 거는 물론 이성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맞지만 그것 위에 무엇이 있냐면 돈과 커리어가 있고 그것 위에 본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즉 어떻게 해서든 그 연인 관계가 일단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나쁜 건 아니죠.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뭐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할 수 있죠.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카드는 상대방이 이런 만큼 2번 님도 상대방만큼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는 것 같아요. 무조건 사랑하는 관계라고 내가 잘해 주고 맞춰 주고 우리는 막 절대 깨지면 안 되고 상대방을 유리구슬 다루듯이 다루고 좀 이런 것이 2번 님에게 좀 해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하는 만큼 상대방 쪽에서 반응이 안 온다. 내가 하는 노력만큼 상대방이 어떠한 뭐 리액션이라든지 하다못해 연출도 없다라고 하면은 2번 님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거기서 "왜 너는 나만큼 안 해 줘?"라고 따져들 필요도 없고 그냥 "딱 그렇구나. 우리 관계 그래도 나쁘지 않잖아. 우리가 지금 원수가 된 건 아니잖아."라는 생각으로 이 관계 자체를 약간 가볍게 생각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가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2번 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3번 님 리딩 시작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상대방 현재 속마음 어떤지 먼저 볼게요. 일단 상대방의 현재 3번 님을 향한 속마음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좀 지금 약간 헤어진 관계잖아요. 재회 운이다 보니. 근데 헤어진 느낌보다도 뭔가 일단 마음에 불안감이라든지 걱정 같은 게 좀 덜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진짜 3번 님 때문에 인생이 너무 힘들고 맨날 막 벽을 긁고 막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대방의 속마음에서 보여지는 것은 약간 본인의 자존심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은 뭔가 헤어졌는데도 그렇게 막 나 걔 너무 싫어라든지 감정의 골 자체가 심각하게 깊으신 분들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보여지고 있고 그냥 상대방에서 가장 크게 보여지는 것은 3번 님이 여태껏 자기가 만났던 사람 중에 자신을 가장 많이 잘 받아주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동시에 여태까지 본 사람 중에 그 이성 중에 가장 3번 님이 본인의 이상형이었다라는 것까지도 같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상대방이 인식을 하고 있고 인정을 하는데 자존심까지 챙긴다라는 거죠. 뭔가 되게 3번 님을 보면서 얄밉다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얘를 생각하는 것 같고 나만 얘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3번은 나라는 사람을 막 증오하거나 싫어할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여태까지 그러니까 나 자신 그러니까 상대방 시점에서 내가 3번이 만났던 이성 중에 가장 최고라고 생각할 것 같지는 않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그런데 걔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 시점에서 이 관계가 헤어졌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왜 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되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3번 님과 상대방의 관계는 그냥 각자 행복한 듯한 느낌도 있고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상대방 시점에서 우리는 이 이유 때문에 헤어진 것 같아라는 부분인데 어떠한 감정 문제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서로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헤어지셨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이미 재회를 옛날에 했었다. 근데 또 헤어졌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냥 서로의 그러니까 뭔가 헤어졌지만 서로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듯한 느낌? 되게 친구처럼 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뭔가 헤어진 관계인데 막 좌절감, 우울감, 슬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뭔가 이유 자체가 거의 뭐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없거나 부정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은 3번 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 추측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영상 시점에서 빙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뭔가 3번은 내가 3번은 나를 그냥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뭔가 나 말고 주변에 다른 이성이 있을 것 같고 내가 굉장히 바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 되게 되게 뭐라 해야 되죠? 뭔가 두 분은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연락한 지 얼마 좀 오래됐다라고 해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보인다. 좀 이런 느낌? 너무 서로를 잘 아시는 분들? 그래서 굳이 막 답답한 상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답답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막 이런 답답함이 아니라 그냥 예상이 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한 답답함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커플들이 있는 그 사람 근황 어떨까요? 속마음 어떨까? 막 이런 질문이 별로 생각이 안 나게 되는 그냥 뭐 알아서 잘 살고 있겠지. 걔라면 그렇게 살고 있겠지. 좀 이렇게 되시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은 뭔가 정말 나쁘게 헤어졌다라기보다는 어영부영 뭔가 애매하게 그뭐 얼굴 보면은 막 아주 극강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눈을 마주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영상 시청 후에 상대방이 3번님에게 할 행동은 무엇일지 한번 볼게요. 음. 뭔가 상대방이 굉장히 바쁘신 분인가요? 그래서 이 바쁘다는 것을 3번님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3번은 내가 굉장히 바쁘게 사는 줄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행동에서 행동력이 굉장히 답답하게 보여지고 있기는 해요. 뭔가 상대방이 물론 실질적으로 바쁘신 분인 것도 맞고 원래 표현이라든지 그런 게 아예 없으신 분, 좀 무뚝뚝하고 굳이 이성 관계에서 적극성을 띠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 커리어랑 돈이 더 중요하신 분으로 보여지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이 나 3번 다 잊었는데 아무렇지 않은데 이런 감정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지금 3번님에게 다가오지 못하거나 앞으로 행동력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어떠한 이유냐? 일단 힘든 상황이고 이것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사연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말하기 쪽팔리거나 말해도 뭐 해결 안 돼? 뭐 말해서 뭐 해? 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3번님에게 다가가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삼각관계에 연루가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삼각관계에 어떤 각이 보인다. 내가 좀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러한 부분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삼각관계보다도 상대방의 주변에 이 상대방이 뭔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라든지 굉장히 바쁜 상황이라든지 주변에 나를 찾는 사람이 많다라든지 좀 이러한 상황 때문에 3번님에게 다가올 수 없다라는 가능성이 정말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두 분이 만나게 됐을 때 음, 3번님의 속마음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3번님의 속마음은 상대방이 나름 반갑기도 하면서도 반갑긴 반가운데 내가 그렇게 쉽게 받아주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은 뭔가 각자의 자존심 때문에 어떠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면서 오해가 생기신 관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나는 이 사람에게 힘들어 보이고 싶지 않고 이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을 두 분이 동시에 하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서로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냥 서로 걔는 나 없이 잘 살겠지. 걔는 뭐 걔답게 살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3번님은 물론 반갑긴 반가운데 아주 막 악의적으로 남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반갑긴 반가운데 뭔가 이 관계에 열정과 의욕이 들지 않는다라거나 내가 상대방을 쉽게 받아주고 싶지 않다라거나 좀 그런 감정이 들 수 있겠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해서 3번님이 일단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과의 관계 자꾸 저는 여러 명이 보여지고 있어서 이게 때에 따라서는 겹친이 많거나 뭔가 상대방 주변에 사람이 많은 어떤 뭐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이라든지 그런 분명히 사람이 많은 어떠한 조건을 갖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3번 님의 대처 방법에서는 되게 애매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태까지의 아까 1번 질문부터 여태까지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지는 부분 없이 뭔가 두 분이 굉장히 분리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분리된 지 좀 오래됐거나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두 분이 각자 뭐 약간 정신적인 타격이라든지 막 육체적으로 힘들다든지 그런 모습이 또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되게 독특한 관계로 보여지고 있어서 3번 님이 대처해야 할 것은 지금 3번 님에게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하시고 주변에 좀 사람을 많이 만들어서 바쁘게 살아가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라라기보다는 3번 님의 뭐 건강이라든지 주변인들을 챙기면서 지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상대방 이야기가 거의 없는 듯한 모습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앞으로 어쨌든 이 관계와 관련해서 3번 님에게만 필요한 조언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음, 한 장 더. 음, 아, 제가 한 장 더 뽑은 이유는 너무 카드가 두 가지가 의미가 비슷한 카드들이 떠서 한 장을 더 뽑았는데 그 한 장마저도 좀 비슷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요. 이 관계를 제가 보기에는 3번 님은 앞으로 이성적인 어떤 연애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어떠한 나의 그냥 뭐 소울메이트, 나랑 잘 맞았던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관계가 앞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방법은 막 연애적으로 관계가 좀 이렇게 뒤섞이고 하는 모습보다는 두 분이 그냥 좋은 어떠한 그냥 기분 좋은 인간관계로 남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아까 그 리딩에서 여태까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그렇고 뭔가 자꾸 막 연애적인 카드들이 나오고 있지 않았어요. 거의 그냥 굉장히 친한 친구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성애자 커플이라는 전제하에 그냥 난데 성별만 다른 나랑 같이 지내는 듯한 느낌? 약간 소울메이트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관계는 연애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두 분이 재회를 한다고 하면은 연애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 인생에서는 네가 주인공이고 내 인생에서는 내가 주인공이니까 우리 각자 주인공으로서 잘 지내보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관계 자체에서 연애적인 느낌이 좀 많이 모자라다라고 보여져요. 음. 그러면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볼게요. 왜 연애적으로 가는 것보다 두 분이 소울메이트 같은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각자에게 더 좋은지 이유를 볼게요. 카드가 되게 뭔가 이거는 일단 이유는요. 너무 얘가 강렬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3번 님의 모습 그러니까 3번 님의 아름답고 뭐랄까 지혜롭고 당당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3번 님이 지금 상대방 지금 현재는 멘탈이 어느 정도 괜찮은 상태시라면 나 걔랑 재회해도 뭔가 망가지거나 뭐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랑 다시 연애적으로 엮인다 해도 나는 나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셔도 막상 그 사람과 정말 연애적으로 제대로 한 번 더 엮인다면은 3번 님이 뭔가 좀 약간 정신적으로 힘들어지시거나 이거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나의 방향이 아닌데 라는 좀 엉뚱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님의 좀 당당하고 건강한 멘탈을 유지하려면 이 사람은 친구로 남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진짜 마지막으로 어떠한 것을 볼까요? 3번님의 개인적인 그냥 이 관계 오늘 주제에서 벗어나서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에 살고 계시는 현재 3번님에게 필요한 조언을 한번 볼게요. 지금 뭔가 미련이 있는 것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요거 하고 싶다. 이거 진행하고 싶다. 이 사람에게 미련이 남는다 하는 어떠한 대놓고 미련이 남는 뭔가 자꾸 쳐다보게 되는 신경 쓰이게 되는 자꾸 뭔가 답은 안 내려진 듯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그 무언가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당당하게 좀 빠져나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로지 나를 위해서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칠 때가 아니라 나의 힘과 권력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빨리 고르고 그것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지 선택할 시기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번님이 어떠한 일이든 사람이든 뭐든 뭔가 내가 미련이 남고 자꾸 시도하게 되지는 않거나 되게 애매한데 미련이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좀 뒤로 하시는 거. 그것을 일단 뒤로 하고 바로 다음 넥스트 레벨을 진행하시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3번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저는 성별을 많이 다루지 않지만 유독 3번님은 여성분들일수록 되게 약간 커리어 우먼 같은 성향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분들은 보통 연애 관계에서 남들보다는 조금 울퉁불퉁한 연애관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3번님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 리딩했던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3번님이 누구와 만나서 연애를 하든지 간에 늘 이 사람뿐이 아니다. 나는 이 사람 없어도 살 수 있다. 왜 내가 방금 전에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살아왔으니까. 좀 이런 생각을 3번님에게 세뇌하듯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연애 사랑 관계에서는 가족 간의 사랑,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닌 이성 관계와의 사랑에서는 이 사람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이 3번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주제가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3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4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부터 볼게요. 상대방 속마음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정말 아주 부정적인 카드들이 막 보여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피해망상하고 있고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굉장히 부정적인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세 장 다 부정 끝판왕 카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말 4번님과 헤어져서 잘 지낸다?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한 상황만큼은 절대 아닌 것만 알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더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로지 4번님과의 관계 때문에 상대방에게 다른 힘든 사연이 있다고 해도 그것보다 4번님과 헤어지신 게 더 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관계에 대한 슬픔을 느끼고 계시고 말 그대로 피해망상 있잖아요. 4번과 나는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지 않을까? 4번이 나를 싫어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랑 이대로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4번을 뺏기지 않을까? 4번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생겨서 나랑 헤어진 거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온갖 부정적인 상상과 걱정은 상대방이 다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대방 시점에서 헤어졌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를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유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상대방은
어떠한 급발진, 말 그대로 말로 싸워서 내가 그런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게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으로 말 그대로 좀 망했다라는 감정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생각이 상당히 깊어진 상태, 그리고 나는 4번에게 다가갈 면목이 없다. 내가 어떻게 다가가냐.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사람이 선택하게끔 냅두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좀 이런 상황,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 1, 2, 3, 4번 중에 가장 부정적인 생각, 뭔가 반성이라든지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상대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4번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 추측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 뭔가 되게 상대방이 자존심을 아주 심하게 부렸나요? 방금 전에 반성을 한 것에 비해서 마치 4번은 내가 이렇게 반성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굉장히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야. 내가 아무렇지 않게 주변인들과 어울려서 아주 그냥 쿵짝쿵짜자쿵짝 이렇게 잘 지내는 걸로 알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상대방의 상황에 너무나도 대비되는 것 같아요. 4번님이 이렇게 추측하고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이 힘들기는커녕 너무너무 잘 지내는 모습으로 걔는 보고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상대방의 마음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너무 다른데요, 이거는. 뭔가 겉으로 티를 안 내시나? 막 SNS 같은 거 열심히 뭐 놀러 댕기는 거 업로드하고 막 그러시나?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것을 4번님이 잘 모르고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영상 시청 후에 상대방이 4번님에게 할 행동은 무엇일지 한번 볼게요. 일단 연락이라든지 다가와서 말을 거는 것에 대한 것은 무조건 다가오시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엄청나게 다가오는 건 맞아요. 근데 감정적으로 처음부터 내가 미안해, 뭐 다시 잘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비즈니스적인 빌미를 만들어서 다가온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뭐 조만간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연말을 핑계로 작은 선물 같은 거를 주면서 연락을 한다라든지 뭐 얼마 안 남았지만 조만간 생일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생일 축하해 하면서 작은 선물을 건네면서 이렇게 한다라든지 좀 그런 식으로 기회가 될 때 말 그대로 다가오시는 듯한 모습이고 그렇게 다가와서 4번님과 이렇게 저렇게 뭐 어영부영 이어나갈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다라고 해요. '내가 지금 말할까? 제외하자고 말할까? 뭐 반성했다고 말할까?' 좀 이런 느낌? 음. 행동 자체는 막 답답하거나 그런 흐름은 없어요. 상대방이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속마음에서는 '나는 뭐 면목도 없어. 뭐 가치도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쪼끔만 시간이 지나면은 4번님에게 '그냥 알아서 다가오겠다.' 뭐 엄청나게 긴 먼 시간으로도 보여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아무리 길어봤자 영상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한 2개월 안에는 충분히 연락이 오고도 남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4번님의 속마음은 어떨지 볼게요. 음. 뭔가 상대방이 확실히 뭐 약간 잘못을 하셨나 4번님의 반응이 굉장히 냉랭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차갑고 완전히 이성적인 모습.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 줘. 다시 만나 보자."라는 말을 해도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나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너가 정말 나한테 그런 뭐 인정을 받고 싶으면은 그렇게 행동을 해서 보여줘. 나한테 보여주면 되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실 것 같아요. 이거를 굳이 말로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상대방이 뭔 얘기를 해도
그냥 끄떡끄떡은 해도 그것을 믿지는 않는다. 뭔가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느낌? 그냥 '과연 잘할까? 제가 정말 바뀌어서 왔을까?' 약간 이렇게 아리송한 느낌? 별로 이렇게 막 반갑지도 않고 기대도 안 되고 그냥 뭔가 시큰둥하고 좀 그런 리액션 있잖아요. 4 번님의 리액션이 그러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확실히 뭔가 잘못을 하신 느낌이 펄펄 나네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그러한 행동에 4 번님이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할지 볼게요. 4 번님의 이제 대처 방법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4 번님이 현명하게 알아서 잘 하실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모습대로 굉장히 차갑게 상대방을 막 봐주지 말고 정말 이 사람이 뭔가 보였을 때 그냥 말로만 잘할게, 잘할게 말고 '얘가 나를 위해서 이러한 것이 정말 바뀌었구나.' 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는 상대방을 그냥 묵묵히 지켜보고 뭔가 이렇게 오냐오냐 해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4 번님이 알아서 적당히 차갑게 냉랭하게 약간 철벽의 모습 '나 그냥 이제는 넘어가지 않을 거다. 봐주지 않을 거다.'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막 걱정되거나 그러지 않는데 4 번님의 그러한 판단이 맞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심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여지는 부분은 상대방이 정말 그게 거짓말이냐 그렇게 뭐 이렇게 그게 티가 안 나든 말로써 뭔가를 뭐 표현을 하든 안 하든 상대방이 반성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거짓말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거든요. 상대방은 정말 뭔가 이번 기회에 반성을 하신 것 같고 그게 겉으로 표현이 잘 안 되시는 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뭔가 자주 욱한다라든지 자기가 의도했던 말이 다르게 나간다라든지 표현이 좀 다르게 나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음. 상대방이 물론 정말 상대방이 어떠한 잘못을 하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는 그런 좀 감자 같은 성격이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의도랑 다르게 나가시는 그런 느낌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상대방이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4 번님에게 행동을 했는지 볼게요. 어 이분이 혹시 양다리를 걸치셨나요? 양다리를 걸치셨거나 양다리를 걸쳤다면은 그것에 있어서 반성을 하고 있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욱해서 한 것이다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리딩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바람의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신다면은 상대방은 그게 뭔가 이치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옳은 거야. 그냥 나는 이렇게 마음이 가니까 내 마음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행동을 하자마자 바로 숙연해지면서 후회를 하셨다고는 보여집니다. 뭐 약간 그러니까 계속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이 상대방이 아주 미성숙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본능에 충실한 게 좀 있는 것 같고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상한 부분에서 좀 열심히 하는 분? 그러니까 실제로 약간 4 차원틱한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은 '저질러 놓고 후회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모습도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대방이 4 번님에게 원하는 것이나 원하는 관계성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계속 상대방을 그냥 "한 번만 봐 줘." 막 이러는 느낌이에요. 뭔가 특별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상대방은 좀 단순한 느낌도 저는 들거든요. 막 이렇게 꼬여 있거나 계산적인 성향은 아닌 듯한 느낌? 그냥 왁 하고 그냥 왁 하고 그냥 확 미안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 번님이 상대방이 너무 귀여워 가지고 꿀밤을 딱 때리면은 딱 때렸으니까 이제 맞았죠. 근데 맞았을 때는 "아 뭐야 왜 때려." 막 이래요. 근데 4 번님이 "아니야 너가 이렇게 가만히 멍 때리는 게 귀여워서 그랬어."라고 한다면 그냥 또 그래?" 이러면서 갑자기 확 풀리는 스타일? 되게 단순한 느낌 있잖아요, 단순한 느낌. 그런 분인 것 같고 뭔가 원하는 관계에 있어도 그냥 '내가 이렇게 제발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면 나를 봐 줬으면 좋겠다.' 음.
내가 진짜 이렇게 잘 표현도 못하고 단순 무식한데 이런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최대한 표현을 하겠지만은 나의 어떤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여기 카드에서도 보여지는 느낌이 약간 초등학생의 속마음을 엿보는 듯한 느낌? 아, 제발 용돈 올려줬으면 좋겠다. 좀 약간 요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나 그거 진짜 문 이거 일부러 세게 닫은 거 아니고 바람 때문에 세게 닫은 건데 이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 되게 막 자기 혼자 쩔쩔매요. 근데 그게 막 계획적이고 뭔가 어떠한 악의를 담고 있는 것 같진 않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계속 계속 있거든요.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떤 인연인지, 왜 만났는지, 어떠한 인연? 두 분의 만남의 뭐라 해야 되지?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두 분의 만남 의미. 뭔가 그런 게 느껴져요. 두 분이 여태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오셨던지 간에 아직 두 분의 관계가 시작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보여지는 부분이었다. 여태까지는 그냥 감정대로 갔을 뿐이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는 관계, 조금 더 현실적이고 계획이 잡히는 관계로 진입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보여져요. 그 전까지는 두 분이 쇼윈도라는 게 아니라 비유로 치면 좀 쇼윈도 같았다라는 느낌인 거 약간 그냥 손만 잡고 다니는데 그 마음에 서로 마음에 있는 어떤 그 열쇠고리가 잠기진 않았던 모습. 뭔가 약간 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지 못했었다라는 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두 분은 이제 슬슬 관계의 무게감이 좀 잡히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동요하는 것에서 약간 멀어질 수 있다. 약간 대학생들의 연애에서 정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의 연애의 분위기로 좀 약간 점차 흘러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이 두 분의 관계의 의미이다. 여태까지 그런 만남을 했었던 이유의 의미, 지금 이런 상황의 이유의 의미,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관계에 있어서 4번님에게만 필요한 조언이 무엇인지 볼게요. 이거는 이제 뭐 4번님에게만 필요한 조언인데,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러움이라든지 질투라든지 어떠한 좀 나쁜 감정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제가 아까 삼각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두 분의 관계는 약간의 질투가 좀 생길 수 있다. 근데 그치만 이러한 감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어떤 뭐 질투라든지 뭐 부러움이라든지 뭐 그런 감정 같은 것은 두 분의 어떤 특히나 이제 4번님의 정신이나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충분한 그런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두 분의 관계에서 거리가 있는 것 또한 그러한 감정을 좀 나쁜 감정, 질투, 부러움 그런 것들을 좀 사그라들기 위함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비교라든지 절망적인 감정 같은 걸로 어 약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거나 갈망하지 말라는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4번님의 질투라든지 막 짜증남, 신경쓰임, 뭔가 나쁜 감정 같은 거를 없애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4번님이 스스로 부적절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이다. 지금 4번님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뭐 시기 질투라고 하죠. 그런 것들로부터 4번님을 보호할 이유가 너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경계를 하라고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냥
주변 사람들을 다 의심하고 경계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뭐랄까 4번님의 입장을 고수하고 4번님 스스로의 보호자가 되어서 4번님의 공간을 차지해라. 그냥 4번님이 그렇게 움츠려 들거나 다 이렇게 약간 공격적인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경계도 이거 방어 태세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냥 뭐 내가 저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저 사람도 나를 친절하게 대하지만 내가 저 사람의 머릿속은 모르는 거야. 실제로 머리를 뜯어봐도 모를 텐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저 사람의 저런 모습만 보고.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SNS로 행복해 보이네. 근데 실상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이런 생각 같은 것을 늘 하셔야 한다. 이게 뭐 지금 여기서 얘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보면은 오늘 리딩한 상대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뭐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특히나 요즘 SNS나 미디어 같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병에 걸린다라고 저는 생각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왜 나는 저렇지 못하지? 나는 진짜 괜찮지 않은데 저 사람은 왜 저런 거야?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감정 낭비 를 할 필요가 없죠. 4번님이. 그냥 4번님이 가지고 있는 고결함과 4번님의 어떤 가치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방의 속마음이랑 그리고 뭔가 4번은 내가 이렇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대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상대방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재 감정이라든지 환경에 비해서 4번님이 상대방을 보면 쟤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 괜찮게 잘 사는 것 같아. 나 없이도 잘 뭐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 라는 감정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서도 그랬고 여기 조언 카드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 보면은 진짜 옛말이 다 맞거든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시간이 약이다. 이런 말 있잖아. 이게 진짜 옛말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힘든 그런 일들이 있고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한 가정에서만 살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람은 정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뭐 행복해 보이고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막 주변 환경 다 저런데 실상은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아셔야 해요.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은 저 사람 되게 못 사는 것 같아. 되게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 되게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아 해도 엄청 착하고 되게 안 그럴 것 같은데 막 뒤에서 기부하고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런 분들 당연히 계세요. 사람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4번님 리딩에는 가장 크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주제들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4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